지난 시간에 자기들하고 선생님이 했던 건 뭐냐면 물체는 이동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위치는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회전하는 경우도 있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그 돌림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거 한 거야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거 선생님이랑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면서 질문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같은 질문들을 하고 계셔. 그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보고 나서 또 개별적인 질문이 있는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기가 찍히고 있는지 한번 봐봐. 여기부터 찍혀? 그럼 화면을 보라고. 여기 찍혀?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 돌림힘에 대해서 배웠고요. 돌림힘은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중심축이 경축을 우리는 받침점이라고 하고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m 떨어져 있다고 칠게. 거기에 반드시 90도의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줬어. 10N.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왔다고 치면 나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을 준 거죠. 됐어? 그랬을 때 물체를 회전시키는 돌림힘은 물체의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의 곱이다. 그래서 얘는 10N의 힘으로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힘을 줬기 때문에 돌림힘은 20Nm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도구의 근간 지뢰야. 지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체에다가 힘을 주는 지점인 작용점과 회전의 중심축인 받침점과 회전시키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 힘점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지뢰라고 부를 수 있어. 생긴 건 굳이 이렇게 안 생겨도 돼. 자, 그 중에서 지뢰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종 지뢰가 이 순서로 되어 있어야 돼.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야. 이 일종 지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가위이고 그 정도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종지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종지뢰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돼. 그래서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종지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병따개. 그 다음에 뭐 있어? 움직도르래. 이런 애들이 그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삼종지뢰라는 것도 있는데 삼종지뢰는 기본에서 뒤에 있는 거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받침점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팔. 사람의 팔하고 낚싯대가 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정도르래는 힘의 이들을 보니 못 보니? 못 보죠. 그래서 고정도르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B가 1대 1이야. 여기를 지뢰로 봤을 때 요 길이도 R, 요 길이도 R 1대 1이야. 길이 B가 1대 1이니까 힘의 비율도 1대 1이라서 거리에 손해도 안 보고 힘에 손해도 안 봐. 근데 이거 왜 쓴다 그랬어? 방향. 힘의 방향만 전환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고정도르는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 힘의 이득을
이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걸 뺀 대다수의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보는데 목적을 두죠. 예를 들어 여기에 200N이 있고요. 여기 길이가 1인데 여기 길이가 4야. 그러면 나는 얘 돌림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이 B가 1대 4니까 힘의 B를 몇 대 몇? 4대 1에 해당되는 힘 줘야죠. 그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50N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구는 이런 식으로 힘의 이득을 보겠다는 목적으로 쓰는데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뭔가를 손해를 보죠. 뭘 손해 봅니까? 거리. 그래서 얘가 올라간 거리보다 내려가는 거리가 훨씬 커요. 그러니 얘가 1m 올라가는 동안 나는 몇 미터 내려줘야 돼? 4m 내려줘야 돼.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보면 반드시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에는 이득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도구는 얘처럼 힘의 이득을 보려고 쓰지만 3종질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주로 거리의 이득을 보고 힘에는 손해를 보는 도구야. 그래서 모든 도구가 힘의 이득을 볼 거라는 환상은 버리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이 물체가 눌러서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인가 여기서 내가 힘을 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이 같으면 얘는 돌림의 평형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거나 등속도로 회전해. 맞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림인 평형이라는 건 양쪽의 돌림의 크기가 같을 때를 얘기해.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 힘의 평형도 배운 적이 있어? 그러니 이 상태로 물체가 만약에 정지되어 있다면 얘는 돌림인 평형이면서 힘의 평형도 성립하는 거야. 완벽한 평형이야. 그 완벽한 평형을 무슨 평형이라고 하니? 역학적 평형. 그래서 보시면 돌림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50N의 힘으로 눌러야 돼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 그럼 50N의 힘으로 눌렀더니 정지가 되어 있다고 쳐. 그랬을 때 힘의 평형도 성립하니까 실제로 이 막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물체가 여기를 200으로 눌러 사람은 여기서 50으로 눌러 그렇다고 막대기 입장에서는 250으로 누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안 내려가고 그대로 정지되어 있어. 왜 그럴까? 네, 받침점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250N. 됐어. 그래서 힘의 평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맞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러한 돌림의 평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몇 개의 문제를 풀어 오셨는데 아까 일찍 온 친구들도 지금 자기들도요. 자, 질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6페이지에 79, 81, 82 이 세 문제가 질문입니다. 자, 몇몇 친구들한테는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79번을 보시면요. 79번은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무게를 100N을 가지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자, 100N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균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L이라면 이 막대기의 무게는 무게 중심점의 한 점에 이렇게 100N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든 힘은 한 점에 작용해야 되니까 이 물체의 무게 또한 한 점에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걸 무게 중심점이라고 하고요. 모양이 균일할 땐 정 가운데가 무게 중심점입니다. 그리고 양 끝단에 여기 P라는 지점에는 200N짜리를 매달아서 아래로 당기게 하고요. 또 하나는 500N짜리를 매달아서 아래로 당기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놔두면 얘는 아래로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여기에 받침대를 이렇게 놔서 받침점이 얘를 위쪽으로 800N의 힘으로 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회전도 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자, 힘의 평형을 통해서 받침점에서 밀고 있는 힘의 크기가 800인 건 알았는데 돌림인 평형이라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요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대기의 끝에서 무게 중심점까지는 절반의 길이 2분의 1L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 나머지 거리 X만 구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받침점이 있다면 얘는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얘도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에요.
얘만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작용하네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1번과 2번의 돌림힘을 합한 값이 시계 방향의 3번의 돌림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200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2분의 L 더하기 X이고요. 얘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X니까 100X. 자,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얘요. 500에다가 이거 전체 길이 L에서 이만큼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 L에다가 X 빼면 되는 거죠. 됐어. 요게 돌림힘 평형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때 쓸데없는 숫자는 날려놓고 가뿐하게 가자. 그러면 L 더하기 2X 더하기 X는 2분의 5L 마이너스 5X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3X니까 이거 넘기시면 8X는 얘 넘어올게요. 2분의 3L입니다. 그러니 X의 정체는 28이 16분의 3L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16분의 3L이면 얘는 16분의 8L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시면 16분의 11L이 끝에서 무게중심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는 문제. 이해하겠어? 유찬아 주려면 이거 써야 돼. 자, 이게 79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드린 거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 거기에 있는 81번 문제입니다. 81번도 똑같은데요. 숫자가 약간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낯선 것 뿐이죠. 근데 이 정도의 숫자는 고등학교에서 그냥 합니다.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눈금의 위치가 0.1 간격으로 0부터 1까지 있고요. 자, 0의 위치에 5kg를 0의 위치에 5kg니까 50N의 힘으로 0.3의 위치에 4kg니까 40의 힘으로 그리고 반대편 끝에 6kg니까 60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 전체의 무게중심이 어디냐? 라고 하는 무게중심은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을 때요. 아까처럼 받침점 하나를 딱 놨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그 지점이 무게중심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받침점을 놨을 때 양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 지점이 이 전체의 무게중심점이에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만큼의 거리를 X로 놓으면 이 거리는 0.3이니까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두 개가 시계 방향의 돌림힘 하나와 같다라는 식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식 세워보시면 50이라는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0.3 더하기 X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요. 거기서 돌림힘을 만들어요. 자, 40이라는 I는 X만큼 떨어진 곳에 있고요. 반대편 60이라는 I는 전체 1에서 0.3과 X를 뺀 거니까 얼마입니까? 0.7 맞아? 빼기 X인 지점에 있죠. 됐죠? 겁나 선수 잘하죠. 쓸데없는 숫자를 지워놓고 계산 빨라게. 아가들 손 움직여. 했었어도 다시 해. 자는 거보다 낫다. 다음 주까지 정상 수업이고요. 맨 처음에 가정통신문 나갔을 때 중간고사 일정보다 일주일이 뒤로 밀렸어요. 저번 주에 부모님 카톡을 보내드렸었는데 다음 주까지는 정상 수업이고 다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내신 기간 휴강이고요. 그 휴강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내신 신청한 친구들은 그 수업 들으시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고 오십시오. 물리에서 하나라도 틀렸다?
저 창문으로 자유낙하합니다. 여기가 7층이니까 우리나라 한 층 층간 높이가 평균 3m. 3, 7이 21. 21층에서 자유낙하할 때 몇 초 걸리는지를 실험을 해서 알아맞혀 보도록 하죠. 대략 몇 초 걸려야 될까요? 20m 낙하하는데 2초 걸립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무게가 좀 나가니까 공기저항을 이길 수 있거든요. 거의 2초 만에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와. 물리 하나하나도 틀리기만 해. 요번에 중학교 2학년 물리는 전기야. 오메 법칙. 중3 물리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일과 에너지야. 그거 오늘 할 거야, 일과 에너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잘 봐가지고 오시면 되고 다음 주는 정상 수업이다. 다음 주에 안 하면 뒤져. 자, 네. 내신 들으면 일요일에 네. 한 주만.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x값 얼마 구했어? 알려줘. x가 얼마야? 0.182x야? 0.182x야? 0.482x야? x. 요거. 0.18. 그렇다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가 0.48.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상한 산수 안 돼. 선생님도 산수 잘 못해가지고 계산은 내내가 하고 있지만 이상한 산수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2번이요. 마지막 82번은 걸리버 언니가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언니의 머리 부분에 있는 저울을 눈곱을 보니까 머리에서 누르는 게 300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머리에서 누르는 거 이 언니 300으로 누른대요. 좋았어. 자, 다리에서 누르는 거 이 언니 250으로 누른대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언니의 무게중심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다가 받침점을 넣어야지 기울어지지 않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심플하죠. 그래서 양쪽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무게비가 몇 대 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6대 5입니다. 그래서 그럼 거리비는 거꾸로 몇 대 몇이면 되겠습니까? 5대 6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중 발끝에서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했는데 이 언니 전체 키가 1m 60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0을 11개 분분한 것 중에 6개만큼 가는 길이가 요 길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만큼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제가 그거에 해당되는 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걸 빼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해볼까요? 자, 책을 잠깐만 덮어주시면 제가 테스트지를 못 뽑았어요. 호뱅아, 3분만 책 보고 잠깐만 공부해 줄래요? 테스트지 복사해가지고 올게요. 제가 테스트지를 못 뽑았네요.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주는 개념 문제, 한 주는 수능 문제 우리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주도 있고 쉬운 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50번이 방권. 시간 모자란 사람 몇 개? 자, 3분 드릴게요.
시간 모자란 사람이요. 괜찮아요? 9번하고 10번이 좀 관건이었는데 자 1번 보세요. 1번부터요. 1번부터 순서대로 x 동글 x 4번에 2 5번부터 순서대로 동글 x 동글 8번에 50 9번은요 루트 3분의 880 10번에 2 동그라미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자 마진계수 확인 돌림임 10문제였습니다. 승주 9개. 네 정원이 정윤이 6개요. 서연이 8개. 시우 8개. 지섭 7개. 유찬 6개요. 지율 9개. 어? 9개. 민영 7개. 연준 6개. 어? 주한 7개. 시온 네. 자, 요 정도. 네. 9번에 몇 번? 9번. 9번. 9번은 루트 3분의 880. 자, 9번하고 10번 먼저 풀어봐 드릴게요. 자, 9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물투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물투의 색깔을 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벽에다가 선반을 걸 때요. 이렇게 선반을 놓고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놓죠. 그러면 이제 선반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때 선반의 길이는 5m고요. 5m 끝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실이 막대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장력이 작용하게 하는 거고요. 자, 장력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60도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의 무게를 뒀어요. 그럼 나무 토막 정가운데 무게가 작용하겠죠? 400N이요. 요 길이는 2.5m. 자, 그 다음에 2m 떨어진 곳에 화분도 놨어요. 그러면 화분은 2m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화분이 누른다 생각하면 되겠죠? 화분이 200의 힘으로 누릅니다. 요 거리는 2m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받침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받침점으로 볼 때요. 반시계 방향, 아니 시계 방향, 시계 방향 돌림힘이 있어요. 그럼 반시계 방향에 돌림힘이 있어야 돌림힘 평형이겠죠. 그게 뭡니까?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에 돌림힘을 줘요. 되겠어? 이렇게 해서 멈추게끔 하는 거야. 그랬을 때요.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요. 이 힘이어야지 이 힘이면 안 돼요. 맞아. 그러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요. X축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수평과 수직의 두 힘으로 분해할 수 있어. 기억나?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인데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60도라고 써져 있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이게 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힘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1대 2대 루트 3의 비율로 힘이 나눠진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방향의 힘은 장력의 얼마입니까? 장력의 얼마? 얼마? 2분의 루트 3배의 힘이 작용하겠죠. 맞아. 네. 이 힘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이 F라는 힘입니다. F라는 힘은 장력의 2분의 루트 3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힘이 돌림의 평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같은 방향인 시계 방향인 200 곱하기 2에다가 400 곱하기 2.5를 한 값씩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2F 곱하기 얼마입니까? 이 막대기가 5m라 그랬으니까 5겠죠. 얘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400 더하기 얼마입니까? 1000는 5F. 그러면 1400을 5로 나누면 얼마니? 얼마예요? 1400이잖아. 1400을 5로 나누면 200. 얼마? 80.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방향의 힘이 280이에요. 근데 이게 2분의 루트 3 F니까 여기 T니까 장력은요. 보시는 것처럼 루트 3분의 얼마입니까? 뭐야? 200이 아니라 600. 얼마라고? 화분이 600. 화분이 600이었어? 화분이 600이었어? 화분이 600이었대. 빨리 얘기했어야지. 1200. 그러면 2200. 2200을 5로 나누면 440. 됐어? 그러면 이거 440. 440의 2배니까 880. 그러네요. 그래서 루트 3분의 880. 답을 잘못 썼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물리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이 나올까? 이거는 좀 궁금. 물투니까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물리원이기 때문에 수직한 방향의 힘을 제시하지 않을까? 혹시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나오면 이렇게 분해해서 구하는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오뚜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오뚜기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땅바닥이랑 닿은 점은 2점이니까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고 도는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은 어디냐면 무게중심은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가 있는 여기가 이 오뚜기의 무게중심이래요. 그러면 이 무게만큼이 내려와서 이 막대기를 이렇게 누르겠죠. 맞냐? 네.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이 이렇게 내려와서 누르셔야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하겠죠. 그러니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요 거리여야 된다. 모는 종이 한 칸. 되겠어?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안 돼. 이 힘과 얘는 수직한 방향이 아니라고요. 맞아? 그래서 흰 방향 잡으시고 거기서부터 받침점 연결하시면 받침점 사이의 거리를 어딜 봐야 되는지가 나와. 그거 한 칸이 1cm인데 여러분들 아세요? 모든 물리는 표준 단위로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에서 쓰는 국제 표준 단위인 SI 단위 우리는 MKS 3개만 써. 모든 거리의 표준 단위는 미터만 된다. 킬로미터, 센티미터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물리 공식에서 쓰는 무조건 거리 단위 다 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모든 물리량의 표준은 질량입니다. 질량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그럼 안 돼요. 됐어? 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준 단위는 초만 됩니다. 아워도 안 되고 미닛도 안 됩니다.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림힘을 만들 때도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때 이 거리는 미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서 눈금 한 칸이 1cm니까 얘 떨어져 있는 거리가 0.01m예요. 이렇게 두셨어야 돼요. 거리 정확하게 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오뚜기의 무게가 20N이니까 20. 그래서 얘는 0.2Nm의 돌림힘을 받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되겠죠? 단위는 선생님이 따로 별도로 얘기 안 해도 항상 표준 단위로만 계산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을 것 같은 이 두 문제는
사실은 고등학교의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수능 기출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거 말고요. 앞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제가 뭐 할까요? 8번 보시면 꼬맹아 여기서 힘이 작용하는 걸 모두 다 찍어봐. 방향도 표시해봐. 물리력은 결국 힘 보는 능력이거든요. 자, 이 막대기에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몇 개 있을까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몇 개 있을까요? 막대기에 몇 개? 안 들었어? 한 개? 안 돼? 세 개입니다. 세 개의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막대기에 힘이 작용하는 위치는 정확하게 세 개입니다. 일단은 힘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회전축이라는 받침점에서 밀어 올리는 힘, 이거 작용하죠. 또 막대기에 무게가 있다 그랬으니까 무게 중심점에 10kg에 해당되는 10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손바닥으로 떠받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다른 힘도 작용하겠죠. 이렇게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돌림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한 개도 안 되고 두 개도 안 됩니다. 세 개의 힘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몇 뉴턴의 힘을 받아야만 얘가 돌림의 평형이 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F1의 크기의 힘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받침점 위에 F라는 힘도 있는데 얘는 어느 방향으로 돌림 힘을 만들어? 받침점에 있는 모든 힘을 돌림 힘을 못 만듭니다. 왜? 돌림 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라 그랬는데요. 이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돌림 힘을 못 만들어. 그래서 받침점에 있는 힘은 그동안 고려하지 않은 것 뿐이죠. 받침점에도 무조건 힘 작용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받침점에서 여기 있는 무게중심은 시계 방향 돌림 힘을 만들고요. 사람이 미는 힘은 반시계 방향의 거꾸로 돌림 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돌림의 평형이에요. 자, 그럼 무게는 100 곱하기 무게중심은 막대기에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1m 떨어져 있겠네요. 사람이 준 힘은 F1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되는 힘은 50입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되겠어? 요런 느낌입니다. 그만 쟤는 몇 종지래야? 이종지래죠. 받침점, 작용점, 힘점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좀 볼 때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있는데 영재나 과거 쪽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수능보다는 수능 계산 위주고요. 사고력을 묻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팔이 몇 종지래냐? 이거 출석 면담에서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10분만 끊었다가요. 먼저 끊을게요. 이제 진도 나가면 못 끊으니까. 10분만 끊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죠.